안녕하세요, 뮤직서커스입니다. 다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오늘 무시무시한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임용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괜히 걱정돼서 공부가 손에 안 잡혔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정말 교원을 이렇게나 덜 뽑는 것인지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수 자료입니다. 최근 저출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초등학생 수에는 그대로 나타나는 듯 하죠.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바로 중등학생 수인데요. 2027년까지 큰 증감 없이 유지된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중등 공립학생 수는 2023년 대비 1% 수준의 감소만 보이고 있고 2030년까지도 10%가 안 되는 감소율이네요. 생각보다 지금 중학생 나이 때까지는 출산율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가 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령 인구 변동을 근거로 해서 4월 24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큰 기조의 변경은 교원 수급 계획의 기준 지표를 변경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목표로 해서 수급 계획을 짰다면 향후에는 여러 가지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수급 계획을 짜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농산, 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부분은 기존 농어촌 학교들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미일 거고,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부분은 신도시에 새로 학교를 더 짓겠다는 말이지요. TO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언급입니다.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전 분석 영상에서 잘 언급해 두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빠르게 보고 오시고요. 사실 그동안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개진해 왔어요.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죠. 특히 전국 학교의 75%가 학급당 22명 이상 과밀학급인 현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미래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학급을 구축한 뒤 교원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아마 이런 움직임이 이번 수급 계획에서 기준 지표가 변경되었던 이유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속마음은 아직도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서도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은 학급당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을 요구했음에도 라며 친절하게 응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학생 수는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면 되니 예측이 가능하지만 학급 수는 교육부가 따로 조사해서 예측까지 해야 하므로 빡세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도 줄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사실 교육부의 설명도 일면 수긍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로 가나 뭐로 가나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굳이 예측이 힘든 자료를 근거로 삼을 이유가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주장하는 데에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표는 바로 OECD 회원국의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할 때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OECD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할 때 교장, 교감, 비교과 교사를 빼고 측정을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교사들을 모두 고려해서 학생 수를 산출하기 때문이죠.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10,000명 있고 교과 교사가 50명, 비교과 교사가 50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한국의 경우 학생 10,000명을 교사 100명이 담당하니 지표가 교사 1인당 학생 100명이 될 거고요. 반면에 OECD 통계는 교사 1인당 학생 200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OECD 통계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교사 1인당 학생을 지표로 삼으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목표 달성에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업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교육부에서 이를 알고 지표를 설정하는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만약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아마 앞으로도 1인당 학생 수는 지표로서 꾸준하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정해진 최종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신규 채용하는 교원을 4,5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통계적 정의의 차이로 인해 벌써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좋은 수준으로 이미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2023년보다 엄청 줄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2023년은 역대급 TO 풍년이었어요. 특히 작년에 서울 지역 응시를 고민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2023년을 제외하고 2022년, 2021년 등 그 이전에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4,500명보다 적게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상 최대 TO였던 2023년을 제외하면 2024년 TO는 오히려 증가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앞서 봤던 기사들에서 교원 30% 감축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건 사실 초등교원 숫자를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바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등교원의 총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학령 인구의 직접적인 감소는 없는데 오히려 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에 중등임용 TO가 역대급으로 많았는데도 어떻게 중등교원 총 인원은 2,265명이나 감소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동안 중등교원은 2018년에 발표했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서 제시했던 수치보다 많이 선발하거나 상한선 수준에 맞춰서 신규 교사를 선발해왔습니다. 2018년에도 계획되었던 4,468명보다 274명이나 많은 4,742명을 선발했고 2019년과 2021년에는 거의 상한선에 맞춰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2023년에는 계획되었던 4,050명보다 무려 848명이나 많은 4,898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중등교사 총 정원이 2020년부터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그만큼 퇴직하는 교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정년은 62세지만 퇴직하는 교원의 평균 연령대는 55세로 정년보다 7년이나 짧습니다. 그만큼 중간에 명예퇴직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명예퇴직과 관련한 내용도 과거 영상에 자세하게 풀어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향후 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퇴직하는 중학교 교원은 1,273명, 고등학교 교원은 1,921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퇴임하는 중학교 교원이 3,312명, 고등학교 교원이 4,333명이나 됩니다. 중고등학교를 다 합쳐서 비교해봐도 2.3배나 많은 분들이 퇴직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죠. 베이비붐 시절에 태어나셨던 선배님들이 퇴임하는 시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향후 2-3년 동안은 중등교사 TO가 줄어들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유지되는데 교사는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번 교원 수급 발표에서도 2024년 중등교사 수급을 4,500명 내외로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4,500명이라는 TO는 2023년 다음으로 많은 수치면서 2022년 선발했던 4,410명보다 많은 수치니까 올해 TO는 2022년 TO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심이 이거 TO 증가가 기존 정부 정책처럼 비교과 교사 위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교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라고 교육부에서 밝혔습니다. 비교과 TO는 추후 발표를 별도로 하겠다고 했고요. 역시 비교과 교사도 늘릴 거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나 특수교사 쪽 TO도 올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 TO 말고 지역별로 TO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응시하는 지역의 TO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니까요. 이제 전체 TO가 발표되었으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배분하게 될 겁니다. 지역별 TO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발표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련 자료들이 각 교육청에서 일찍 나오게 된다면 다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만약 올해까지 교육청 자료가 발표되지 않으면 올해 시험은 2022년 TO 정도 수준으로 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은 TO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줄여서 교전원이라고 하죠. 교전원은 지난 4월 21일 교육부가 유보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일단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교전원 2년을 추가 이수해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할 계획이었는데 그동안의 반대 시위에 교육부가 항복하고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교사가 되려면 임용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길밖에 없으니 흔들리지 말고 열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3가지 포인트입니다. 1. 중등학생 수는 2027년까지 큰 감소가 없을 것이다. 2. 중등교원 신규 임용은 2025년까지는 감소가 없다. 3. 교육전문대학원은 이제 없어졌으니 임용시험에 집중하자. 어쩌면 2024년 올해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교전원이니 TO 절벽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덜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급 계획을 보면 TO는 오히려 조금 증가하고 경쟁자는 빠진 상황이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유리해진 거죠. 실기도 미리미리 해두시고 공부도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면 올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최종 합격까지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뮤직서커스였습니다.